막 어렵지는 않아요. 그리고 만약에 니네가 숙제를 하는데 중간에 잘렸잖아. 그럼 내가 그 번호 올려주거든? 그것만 해서 올리면 돼. 어차피 다음 숙제에는 그게 껴있다는 얘기거든요. 한 단원을 해봐서 알잖아요. 어차피 겹치잖아. 다음 숙제 만들 때 내가 그거 포함해서 만들거든, 어차피. 그러니까 그냥 하면 돼. 알았죠? 그냥 다 올려. 뭐가 됐든 간에. 그럼 내가 만약에 니네 그 점수 낼 때 있잖아요. 그럼 니네 실제 나중에 이제 들어가 보면 점수 달라져 있어요. 내가 그거 뺄 거 빼니까. 뺄 거 빼놓으니까 어차피 점수 달라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올리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아마 집합까지 다 들어갈 것 같아요. 명제 들어가는 학교는 아마 이런 학교들이 들어가겠지. 아마 명제 들어가는 학교들은 아마 지금 시험범위 나오는 다 상황을 보니까 이때쯤 들어가는 학교들쯤 돼야 이때쯤 돼야 이제 명제가 좀 들어가고 이때 시작하는 학교들 10월 20 며칠에 시작하는 학교가 있어요. 뭐 학교 중에. 그러니까 이런 학교쯤 돼야 아마 이런 학교쯤 돼야 명제가 조금 들어가지 않을까 싶고 나머지들은 아마 추석이 앞에 껴있고 그리고 집합까지가 딱 절반이라서 그래서 아마 시간이 남아도 그냥 집합에서 끊는 것 같아요. 그냥 내 생각은 그래. 시간이 남아도 집합에서 끊는 것 같아. 그냥. 그러니까 집합까지만 파면 되는데 그래도 우리는 10월 11월에 여유를 부릴 수는 없어요. 명제를 아예 안 해놓으면 10월 11월이 너무 바빠. 그래서 10월 11월 달에 조금 여유롭게 진도를 빼고 싶으면 명제까지는 빼고 가는 게 좋아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래서 명제 뺄 거거든. 됐습니까? 그래서 명제 낼 거거든. 그래서 거기까지 좀 생각을 해서 봐주시면 되겠고 대신 짱시훈을 명제를 하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짱시훈 하는 기간은 원래 매주 토요일로 잡았는데 시험 끝나고 나면 한 2주 정도? 1주 정도는 짱시훈만 할 거예요. 짱시훈만 해서 명제를 그냥 먼저 다 복습을 시킬 거야. 짱시훈으로. 짱시훈으로 명제를 먼저 다 하고 그 다음에 아마 쭉 뒤에 이어서 진도를 나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은 그 말은 곧 뭐냐? 아마 우리 시험 일정으로 봤을 때 아마 우리는 비슷비슷하게 끝나기는 해요. 우리는 되게 비슷비슷하게 끝나요. 가장 빨리 시작한 학교가 10월 2일인가? 그렇긴 한데 어차피 끝나는 날은 다 10월 셋째 주. 빨라봤자 10월 8일. 막 이래서 어차피 다 비슷비슷해요. 전반적으로. 제일 빨리 보는 학교가 신영고고 제일 늦게 보는 학교가 가정고인데 그래봤자 하루 이틀 차이나. 하루 이틀 차이밖에 안 나기 때문에 너는 그냥 내가 시험 기간 그냥 쭉 다 잡아도 될 것 같아. 그리고 다 끝난 애들은 그냥 끝나자마자 오시면 됩니다. 뭐 들고 오시면 돼? 당연하죠. 이제 이쯤 되면은 내가 항상 요구하는 게 있잖아. 들고 와. 알겠죠? 이쯤 되면 대충 짬밥을 알아야지. 내가 요구하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잘 들고 오세요. 태워 먹지 마시고. 찢어 먹지 마시고. 온전하게 깨끗한 그 상태로 들고 오세요. 알겠죠? 항상 시험 끝나면 들고 와라. 알겠죠? 어디다 찜쪄 먹었다 하지 말고. 참고로 얘기해줄게. 참고로 다른 학원에 너네랑 동갑인 아이가 있어요. 시험지 내놔! 그러면은 찜쪄 먹었대요. 맛있었냐? 하면 맛없었대요. 그래서 왜 먹었어? 하면은 나한테 보여주기 싫어서 먹었대요. 얼탱이가 없어가지고 내가 걔한테 뭐라 했어요. 남자예요. 너네랑 동갑인 남자애였어요. 죽일 뻔했으니까요. 너네는 그러지 마세요. 알겠죠? 참고로 그 친구 내가 죽이려다가 살렸어요. 내가 진짜 죽이면 나 깜빵 가잖아요. 그래서 깜빵 가기 싫어가지고 살렸어요. 알겠지? 그러니까 너네는 기짓거리 하지 말고 그냥 온전히 시험지 깨끗하게 잘 들고 와. 참고로 니네 기말고사 때 드렸던 시험지, 나한테 줬던 시험지 있죠? 내가 잘 보관하고 있고 니네 후배들을 위해서 쓸 거예요. 니네 후배들을 위해서 잘 쓰겠습니다. 너네한테 그 시험지를 주겠다는 건 아니에요, 걔네한테. 내가 그거 참고해서 경향을 살펴봐서 다 타이핑 칠 거야. 타이핑 칠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알겠죠? 그러니까 니네 점수가 막 공개되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러니까 쫄지 마시고. 나 그 정도 인력은 돼요. 타이핑은 쳐요. 그러니까 타이핑해서 드릴 거니까 쫄지 마세요. 알겠죠? 갑시다.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부분집합까지 했어요. 그럼 부분집합은 다시 어떤 두 개의 집합이 있을 건데 한 집합이 또 다른 집합 안에 원소가 싹 다 들어가는 거 아니면 들어가지 않는 것? 부분집합이 무슨 관계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다시 한 번 더 의미 짚어보자. A라는 집합이 B 집합의 부분집합이라 그래. 그럼 A의 모든 원소들이 B한테 다 들어가야 돼? 아니면 들어가지 말아야 돼? 다 들어가 있어야 되겠지. 예외가 있으면 된다 그랬어? 아니면 안 된다 그랬어? 예외가 있으면 안 된다. 거기까지 우리가 연결하라 그랬습니다. 됐죠?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얘기해주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우리는 7번 얘네로 좀 연습을 해보도록 합시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6번까지 했고 7번 보시면은 그래서 이거야. 잘 봐. 그러면은 우리는 A집합 줬고 B집합을 줬는데 밑줄 한 번만 그어볼래? A가 B한테 들어간대 아니면 들어가지 못했대? 들어간대 밑줄. 그러니까 A가 B의 부분집합이라는 워딩 그 단어 때문에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A의 원소들 E랑 A는 뭐가 됐든 간에 B에는 무조건 다 들어가 있어야 됩니까? 아니면 들어가지 않아야 됩니까? 그치? 그러니까 여기 있었던 A의 모든 원소들이 B에 다 포함돼야 돼 라는 거를 얘기해 주는 게 1번이지. 그러면은 B는 곧 죽어도 A만 가지고 있는 원소 누구는 무조건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라는 아이디어를 잡아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B는 A만 단독으로 가지고 있는 애가 하나 있지. 그게 바로 누구야? E지. 그러니까 여기 있는 B에 있는 요 세 개 중에 하나는 맞아요? 반드시 E가 돼야 돼 아니면 되지 않아야 돼? 돼야 되는 거야. 곧 죽어도 E가 되어야 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은 여기 둘 중에 하나가 2가 되면 된다라는 가지수가 생기는 거잖아. 얘 때문에. 맞아,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건드는 아이디어가 그래서 누구냐? 오케이. 그러면은 유일하게 조그마한 집합에서 가지고 있었던 원소 2를 나는 여기는 A-4가 가져도 되고 아니면은 두 번째로 가지고 있는 제 12-A가 가져도 되는데 이렇게 출발해버리면 되는 거야.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A-4가 2가 되도록 했을 때 나오게 되는 A값. 그럼 A가 얼마가 된다라는 것도 잡아줄 수가 있게 되고요. 그래서 A값 얼마? 그쵸, A값 6. 그 다음에 나는 이쪽에서 잡아주게 되면 넘어가. 그러면서 나오게 되는 A값 얼마도 같이 잡아주게 되면서 10. 그러니까 우리는 뭐야? 6 아니면 10이 되면은 2는 어차피 B집합에서 가질 수 있대. 라는 거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이 가지수를 쳤을 때 얘가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이렇게 두 가지란 말이야. 그건 뭐야? 다 해보는 거야. 그래서 얘도 해보고 쟤도 해봐서 진짜 부분집합이 되게 하는 거 찾아주면 돼요. 다시? 그러니까 여기 있는 A집합이 B집합에 다 들어가도록 만들어주면 된다는 거지.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주기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봐봐. 그래서 A가 6이 되면 그때 A집합을 잡아주게 되면서 나오게 되는 게 여기는 A 대신에 6이 들어온 2랑 6. 그 다음에 나는 여기는 B를 잡아주게 되면서 나오게 되는 게 그럼 나는 1과 6 빼기 4니까 2랑 그 다음에 나는 12 빼기 6 하니까 6이네요. 다시? 그럼 2랑 6은 B한테 들어가 아니면 안 들어가? 들어갔네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이렇게 포함되고 있으니까 이 관계가 성립이 된 거지. 맞아요? 그럼 뭐야? 이게 답인 거야. 그래서 A는 6 이렇게 찾아주면 돼요. 그러니까 가지수를 먼저 나눠준 다음에 얘네들을 뭐 하냐면 직접 찾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좀 귀찮아요. 그래서 이 정도는 좀 해줄 수 있어야 된다. 이 정도까지 우리가 잡아주시면 되겠고요. 됐습니까? 그럼 2번도 똑같이 가시면 되거든요. 그럼 2번은 잘 보니까 봐봐라. 이 친구랑 이 친구 주어졌을 때 밑줄 A랑 B가 서로 같대 아니면 다르대? 같대. 야 그러면 이거랑 같은 표현의 집합에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얘기하면 서로 같은 집합이 된다 그랬잖아. 그럼 서로 같은 집합이 되면 서로가 서로의 무슨 집합이 되는 것도 같이 증명하라 그랬으니까 서로가 서로의 무슨 집합이 되는 것도 증명하라 그랬으니까 부분집합.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에게 부분집합이 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A가 B의 부분집합이 되고 그 다음에 B가 A의 부분집합이 되면 된다라는 요 멘트가 주어져도 똑같은 표현이라고 생각하라 그랬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은 이쪽으로 우리가 잡아줬을 때 그럼 이 멘트가 되도록 나왔다. 다시 둘이 같았다. 그러면 얘네들의 원소가 달라지는 게 하나라도 있으면 되겠다 아니면 안 되겠다? 안 되겠다. 그럼 여기서 문자가 몇 개 있고 얘 문자가 3개예요? 하나야? 이렇게 2개. 그러니까 얘 다른 거잖아요. 둘이. 같을 순 없잖아. 그러니까 얘 2개. 맞아요? 그럼 여기서는 문자가 몇 개니까? 하나잖아. 그럼 니네가 딱 잡아. 문자는 많을수록 좋아요? 적을수록 좋아요? 문자는? 적을수록 좋다니까. 그럼 문자가 적을수록 좋으니까 그럼 우리는 숫자 대응을 시켜서 똑같은 걸 맞춰줘야 되잖아. 그러면 똑같은 걸 맞춰줄 때 B 쪽에 맞추는 게 나아? 아니면 A 쪽에 맞추는 게 나아? A 쪽에 맞춰서 여기는 유일한 문자가 A만 가지고 있는 애랑 같대 라는 거 증명하면 끝나는 거잖아. 여기까지 납득됐어요? 여기까지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는 얘로 잡아주다 보니까 둘이 같다라는 조건에 의해 그럼 나는 저기 있었던 제 A제곱 마이너스 A가 생겨 얘가 A만 단독으로 가지고 있는 원소 누가 된다라는 걸 잡아주시기만 하면 돼요. 그치? 이게 6이다. 그래서 넘어가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얘 넘어가면 a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6은 0이다라는 2차 방정식이 나와요. 됐어요? 그럼 여기 다시 한 번 더 연결해주게 되면 얘가 그래서 a 마이너스 3과 a 더하기 2가 0이니까 어머나 세상에 내 자체로도 a는 2개 나와요. 그래서 나는 마이너스 2랑 3이 모두 다 a가 된다라는 걸 잡아줬을 때 그럼 이렇게 후보 2개를 잡으면 뭐야? 다 넣는 거예요.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지 처리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뭐하냐? 그래서 우린 두 번째 a 대신에 누구부터 넣어볼 거냐면 그래서 나는 마이너스 2부터 넣어서 나는 여기 있는 a 값과 b 값을 우리가 직접 찾을게요. 그러니까 각 집합에 들어가 있는 원소들을 다 직접 찾을게요. 이렇게 되는 거고요. 됐어요? 그럼 마이너스 2가 들어오니까 첫 번째 건 6이고 5 빼기 2 하니까 3이고 2에다가 마이너스 2 곱하니까 1을 더 빼주니까 얘가 마이너스 5가 되겠네요. 이거 됐습니까? 그 다음에 얘는 그래서 5도 있고 8도 있고 얘 계산하게 되면 얘가 6이라고 했으니까 5, 8, 6이지. 뭐야? 벌써부터 틀려 먹었지. 다르잖아, 둘이. 그래서 뭐야? 얘네들이 다르다는 결론에 의해서 얘는 답이 안 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남은 건 3밖에 없으니까. 정답은 3. 이렇게 해서 대응시키면 됩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렇게 찾아주는 게 지금 현재 여기 있는 1, 2번의 문제고 같은 내용이에요. 둘이 보면은. 그치? 그래서 여기 있는 1, 2번처럼 이렇게 단순하게 대응시켜서 볼 수 있는 내용들이 있다면 그럼 여기 있는 3번처럼 뭐 한 것도 생길 수 있냐면 이렇게 부등호로 주면서 부등식에서의 범위를 찾아라 라고 얘기해 줄 수도 있는 게 여기 3번이에요. 그럼 요즘 시험 문제 스타일은요. 미리 얘기하자면 뭘 제일 많이 물어보긴 하냐면 얘 3번. 얘 별표, 얘를 좀 많이 물어보는데 1, 2번이 안 나와요? 라고 하면은 아니요. 2번은 적어줘. 여기 2번 옆에 얘가 수능 기출이야. 그러니까 옛날 얘가 그래도 6년 전까지는 수능에 나오셨으니까 그럼 수능에 나오셨을 때를 떠올려 보시게 되면 여기 있는 요 2번 같은 문제는 수능에서 꼭 한 번은 물어봤어요. 무조건 한 문제는 나왔어요. 서로 같은 집합을 물어볼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수능에서 무조건 나왔기 때문에 지금 학교 시험도 얘는 무조건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다시 연결할까? 그럼 얘 하나 내야 되고 부분집합 하나 내야 돼. 그럼 부분집합은 이렇게 두 개의 후보가 있어. 그럼 난 뭐 낼래? 이거 낼 거야.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왜? 얘는 너무 쉬워. 노가다만 잘하면 돼.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쟤보다는 3번이 그래서 훨씬 더 많이 나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연습하셔야 되는 두 개의 문제는 뭐냐? 그래서 여기는 2, 3번의 연습을 잘 잡아주시면 된대. 여기까지 생각하시면 돼요. 됐나요? 그래서 2, 3번이 포커스를 잡아줬을 때 3번을 보면 봅시다. 범위가 주어지죠?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제 A의 범위도 구해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집합 A의 범위가 이거네. X제곱 더하기 X 빼기 6이 0보다 작거나 같다를 풀어주는 게 A 범위네요. 그럼 요거 2차 부등식 푸셔야 돼요? 아니면 안 푸셔야 돼요? 이거는 2차 부등식을 풀어야 되죠? 그러니까 2차 부등식을 풀어서 얘 x 더하기 3과 x 빼기 2가 0보다 작거나 같았던데 증명. 다시 아래로 블록인 이 그래프가 x축과 만나고 있는 두 개의 점을 잡아서 그 두 개의 점을 읊었더니 얘가 얼마랑 얼마가 되었다라는 것까지 나오게 돼요? 마이너스 3과 2라는 것까지 나오게 되니까 그러면 작거나 같다 범위, 즉 아래쪽만 읽어주면 되겠죠. 맞아? 그러면 이쪽 범위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나는 여기 범위가 마이너스 3에서부터 우리는 2까지의 범위야 라고 얘기해 주는 게 1번이 되죠. 맞아? 이거 기억나지 이제? 2차 부등식 하는 거는. 그래서 이런 범위들을 잡아줬다면 갑자기 B도 주어지긴 하는데 B를 보니까 뭐 줬냐면 어휴 제 절대값 줬다. 그럼 나는 이 절대값 X가 이제 A보다 작다. 자, 읊어. 그럼 얘는 누구랑 누구 사이에 있기만 하면 돼요? 그치. 이거 사이 범위죠? 작가 범위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A와 A 사이에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 A가 B에 다 들어가도록 만들어주란 얘기잖아요. 그럼 이걸 어떻게 증명할 거야? 라고 하면은 얘네 범위지. 그럼 범위를 증명할 때 가장 많이 쓰는 게 뭐야? 그치. 범위를 증명할 때 제일 많이 쓰는 게 수직선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수직선을 활용하시면 답이 나와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이거죠. 고정적으로 나와 있었던 범위가 이렇게 쭉 수직선을 그렸을 때 얘가 마이너스 3에서부터 2까지라고 주어져 있는 요 포함되는 범위 여기를 잡아줬을 때 이 범위를 누가 가졌으면 좋겠다는 얘기냐면 여기 마이너스 A에서부터 A가 가졌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얘를 꿀꺽하려면
적어도 이 친구가 얘보다는 커야 돼요? 아니면 작아야 돼요? 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친구가 저 친구보다 커야 되니까 그래서 나는 여기 마이너스 A랑 여기 A를 잡아서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닌감? 이 정도는 얘기해 줄 수 있겠지. 맞아? 그럼 이게 끝인 거잖아. 그럼 예범위 그냥 읽으면 돼. 다시 마이너스 A는 마이너스 3보다 그래서 크면 돼? 아니면 작으면 돼? 얘는 얘보다 작으면 돼. 얘는 얘보다 뭐 하면 돼? 얘가 더 크면 돼. 맞아, 여기까지는요? 근데 얘가 끝에 게, 즉 조금 더 커야 되는 범위가 포함하지 않았대요. 다시 양 끝에 걸 가지면 돼? 아니면 안 돼? 양 끝에 거를 가지면 안 되지. 그러니까 뭐야? 이거 같이 만족해주는 범위 찾아주는 거예요.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이 친구와 이 친구의 공통범위 찾아주시면 돼요. 이해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얘가 풀어주면 A가 3보다 커야 되니까 아니면 작아야 되니까 A가 3보다 어떠셔야 돼요? 커야 되죠? 그러니까 둘의 공통범위 찾아주는 거니까 결국 A는 누구보다 크다라는 거 증명하시면 끝? 3보다 크다. 그럼 3보다 큰 자연수의 가장 작은 값인 거니까 정답은 얼마인지는 찾을 수 있겠죠. 됐어요? 그래서 여기 세 개 다시 한 번 더 해보고 밑에 있는 것도 해보는데 5분 줄 테니까 5분 동안 한번 풀어봅시다. 알겠죠? 준비 시작. 풀어보세요.
네. 할만하지 그래도. 그러니까 이거야. A랑 B랑 이거랑 같은 표현이거든? 바꿔치기 잘하면 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것만 하면 나머지들은 뭐 그림에서 싸우는 거니까. 자, 그거 생각하시면서 넘어가시면 되겠고 100발로 바로 가겠습니다. 집합은 그 뒤에 있는 연습 문제들을 꼭 좀 풀어보세요. 난이도 안 높아. 됐지? 그러니까 배운 내용 확인하기 니네 일단은 풀고 있니? 스텝 2까지는 풀고 있어요? 야, 스텝 3는 말하지도 않아. 되는 거죠. 단순하게 생각을 하시면.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얘네들의 원소들을 그대로 집어넣는 것까지는 되는 거다 보니까.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우리는 실제로 뭐 할 수 있냐면 다 넣어보든가 안 넣어보든가 이런 우리는 선택을 해볼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 넣는다 안 넣는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는 A1 자체도 가질 수 있는 가지수가 몇 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A1이 가질 수 있는 가지수가 몇 가지야? 두 가지야. 넣는다, 안 넣는다. 그래서 얘가 두 가지의 선택을 할 수 있어요. 그럼 A2도 마찬가지죠? 몇 가지의 선택을 해볼 수 있어요? 넣는다, 안 넣는다. 그럼 A3도 몇 가지의 선택을 해볼 수 있어요? 두 가지. 넣는다, 안 넣는다. 그러면은 N까지 다 몇 가지 선택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두 가지니까 넣는다, 안 넣는다.
그러니까 얘네 공식을 하면은 각각의 가지수, 다시 하면 각각의 원소가 다 두 개씩인데 두 가지의 경우의 수가 나오는데 그걸 n번 싹 다 같이 집어넣든가 같이 안 넣든가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곱해야 돼, 안 곱해야 돼? 곱한 거야. 그래서 2를 n번 곱한다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납득돼요? 그래서 부분집합의 개수가 그래서 2의 n제곱계가 그래서 나와. 이거는 경우의 수 선택에 의해서 나오게 된 결과야. 거기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주시기만 하면 돼요. 알겠지? 그럼 이 공식에서 출발하는 거거든요, 다? 그럼 이 공식에서부터 출발하는 거니까 그럼 여기서부터 우리가 하나씩 이제 조금 더 추가적인 것들을 납득하면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됐나요? 여기까지는 납득이 되나요? 그럼 여기까지는? 여기까지 됐어요? 그럼 우리 하나씩 가봅시다. 그래서 내가 집합 A의 진부분집합의 개수도 찾을 거고 그 다음에 나는 부분집합 중에서 특정 원소를 가지든가 안 가지든가를 보게 되면 그래서 진부분집합은 누구만 빠지면 돼요? 내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부분집합에서 누구만 날려버리면 그만이니까 진부분집합은 진부분집합은 누가 빠진 거라 그랬어요? 아쉬워요. 나 혼자 빠진 거야. 됐어요? 나랑 겹치는 애 빠진 거야.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진부분집합은 그래서 여기 부분집합의 개수에다가 동그라미 1을 빼줘. 이게 뭐야? 정의에 따른 결과. 됐습니까? 이게 바로 그 정의에 따른 자기 자신입니다. 그래서 이 자신을 뺀 게 진부분집합의 개수가 된다. 그래서 마이너스 1 해준 거고요.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 있는 특정한 원소를 반드시 갖거나 안 가지게 하는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잖아. 그러면 얘가 만약에 갖는다라는 전제로 가보자고. 그럼 내가 만약에 A1이라는 애를 무조건 가져야 된대. 여기 부분집합으로. 그럼 이 친구는 가지수가 한 가지가 돼요? 두 가지가 돼요? 무조건 가진다고 해버리면은? 한 가지. 얘는 들어간다밖에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뭐야? 얘의 선택권이 박탈이 돼.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반대로 A3이 안 들어간다라고 해보자. 그럼 A3의 가지수도 두 가지 아니면 한 가지야? 한 가지. 얘는 여기 갈 수가 없는 거야. 불쌍한 아이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뭐야? 선택권이 이미 박탈이 돼버려. 그러니까 이 친구들에 대한 선택권이 다 박탈이 돼버리니까 굳이 여기 있는 두 배를 곱해줄 필요가 있는 거야? 아니면 없는 거야? 얘네들에 대한 두 가지를 곱해줄 필요가 없는 거야. 그래서 뭐야? 포함되거나 포함되지 않는 거를 그래서 원수에서 빼는 거야. 지수에서. 됐어요? 그건 개수의 차이를 줬기 때문에 그런 거야. 여기까지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지? 그러니까 이거 두 개 헷갈리지 마시고 근데 이거는 요 공식 증명식 하나만 알고 있으면 사실 다 풀려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푸는 거니까 그렇게 납득하시면 되겠습니다. 끄덕끄덕끄덕. 됐어? 그럼 가볍게 연습을 좀 해봅시다. 밑에 예로 갈게요. 그럼 여기 있는 밑에 EX를 통해서 가볍게 좀 연습을 해보면 자, 원소 몇 개 있으니까요. 지금 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원소 몇 개? 6개. 그럼 단순한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는데 그럼 2의 몇 제곱계가 정답이 이게? 2의 6제곱. 그치. 2의 6제곱계가 부분집합의 개수야. 맞아요? 그러니까 2의 원소의 개수의 제곱. 그러니까 얘가 몇 개가 되는 거예요? 부분집합의 개수는? 64. 됐습니까? 그럼 진부분집합은 내가 가지고 있었던 부분집합의 개수 64개, 즉 2의 6제곱계에서 마이너스 얼마만 해주면 되죠? 나 자신만 빼주면 되니까 얘가 그래서 몇 개가 되는 거예요? 진부분집합의 개수는? 그래서 얘가 63개 이렇게 되는 거고 맞아요? 그러면은 만약에 1, 3을 원소로 안 갖는다 그랬으니까 지금 여기에선 1과 3의 선택권이 박탈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원소에서만 봤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선택권은 누구밖에 없어요. 지금 몇 개밖에 없어요. 선택권 갖게 되는 친구가. 4개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얘가 2의 4제곱계 이렇게 써주면 되는데 그 2의 4제곱계가 뭐야? 그럼 나는 여기는 얘로 잡았을 때 원래 내가 처음에 가지고 있었던 부분집합 그러니까 전체 유권자 수에서 빠지게 되는 유권사가 2개잖아. 그래서 그 빠지게 되는 유권자 2개를 빼준 거랑 같아. 이렇게 생각해줘도 되는 거야. 됐어요? 그러니까 얘가 16개가 되고 그러면 얘도 해보자. 그럼 2, 4, 6을 반드시 갖는데 그럼 얘가 몇 개의 유권자를 박탈을 해줘야 되는 거니까요? 3개. 그러니까 2의 몇 제곱계가 되는 거예요? 여기가? 그치. 남은 거 3개.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2의 세제곱계 8.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납득됐지? 그래서 여기까지 잡아주시면 이 공식 가지고 1번부터 4번까지인데 1번 보겠습니다. 그럼 얘네 일단 부분집합과 진부분집합부터 개수를 찾으러 갑시다. 됐습니까? 그럼 이렇게 집합이 2차 부등식으로 줬으면 내가 얘기하잖아. 2차 부등식은 풀어야 돼? 안 풀어야 돼? 풀어주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었던 제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8이 0보다 작다. 이거 풀어주시면 되는 거고요. 됐습니까?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제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8이 0보다 작음을 증명을 해줘야 되겠지 먼저.
그럼 얘 우리는 인수분해를 해줘야 되니까 안 해줘야 되니까 2차 분해식 풀어야 돼서 인수분해를 해야 되죠? 그래서 인수분해를 해주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제 x-4랑 x 더하기 2가 0보다 작았다니 그래서 얘가 0 되게 하는 두 개의 x값들을 찾았고 그게 현재 누구랑 누가 된다라는 것도 나오게 돼요. 그쵸. 얘가 그래서 마이너스 2랑 4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우리는 작은 범위를 구해주는 것이 답이잖아요. 맞아? 그러면 나는 여기 범위에 해당하는 얘 원소나열법으로 쓸 건데 x가 뭐라고 그러고 있으니까 그치. 원소 x는 정수라고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상에 들어가 있는 정수들을 읽으면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몇몇몇몇이야. 그러니까 A의 원소들 보니까 얘가 몇몇몇몇이야. 마이너스 1, 응? 1, 2, 이렇게 5개죠. 그럼 부분집합과 진부분집합의 개수를 찾는 건 아까 썼던 공식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찾아보시고 그러면 밑에 있는 것까지 쭉 한번 풀어보세요. 3분 드릴게요. 됐습니까? 얘는 한번 해봐. 준비 시작. 3분 드리겠습니다. 해보세요. 해보시고 2번 가겠습니다. 볼게요. 자, 문제를 뺐어야 되는데 못 뺐어요. 아 이게 왜 못 뺐지? 분명히 올해 거 편집했는데 내가 이거를 뺐어야 됐거든요. 왜냐면 이게 뒤에 4번이랑 똑같아서 뺐었어야 되는데 못 뺐어. 그래서 다시 하면 뭐냐면 2번과 3번과 4번은 한 번에 풀어줄 거야. 그래서 2, 3, 4를 한 번에 풀어줄 건데 한 번에 풀어줄 테니까 잘 기억해뒀다가 내가 이따가 한 번에 통합해서 시간 드릴게요. 하나씩 해봐. 알겠지? 그래서 하나씩 해보시는 게 좋은데 자 보세요. 아 편집을 잘못했어. 책을. 자 1번은 쉬워요.
1번은 우리가 배웠던 걸 그대로 써봅시다. 집합 A의 부분 집합에 대해서 우리는 봤더니 이 원소는 5개 있습니다. 1은 반드시 원소로 가져요? 아니면 안 가져요? 보니까 1은 반드시 원소로 갔죠? 그러니까 1은 반드시 원소로 갔고 4, 8을 원소로 가져야 돼? 안 가져야 돼? 안 가져야 돼. 그럼 이 말 주는 순간 자연스럽게 1과 4과 8은 얘네들의 선택권 자체가 박탈됐다야? 아니면 박탈되지 않았다야? 선택권이? 박탈됐으니까 그럼 우리 부분 집합의 개수를 구할 때도 쟤네들을 포함시켜야 돼? 빼야 돼? 빼야지. 그러니까 1도 없애, 4도 없애, 8도 없애. 그럼 남은 거 몇 개 남아요? 2개 남으니까 그래서 2의 몇 제곱개가 부분 집합의 개수가 됩니까? 끝. 정답 몇 가지예요? 4개. 끝. 1번 끝났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포함하고 포함하지 않는다는 건 그냥 저기 원소 쪽에서 지워버려. 그럼 남은 것들에 대한 부분 집합이 되는 거니까.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생각하시면 1번은 끝났고요. 2번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2번은 이거네요. 자, 여기서 되게 설레는 멘트 나왔죠? 뭐 나왔어? 되게 설레는 멘트 나왔잖아. 그치. 적어도 동그라미 예의 같은 말. 뭐죠? 예의 같은 말 우리 경우에서 했잖아. 뭐야? 뭐뭐 이상. 최소한.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최소한이라는 요 멘트가 들어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4의 배수 1개를 무조건 가져라 이거지.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네들을 풀 때 무턱대고 전체에서 반대 빼야지 이러지 말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일단 케이스를 먼저 찾아서 원하는 거랑 반대를 다 나눠보는 게 중요하다 그랬지? 맞아요? 그러니까 얘네들 최소한 나왔으니까 그럼 내가 원하는 거부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럼 원하는 건 4의 배수가 몇 개 이상 나왔으면 좋겠다고 하는 거니까. 원하는 건 4의 배수가 몇 개 이상? 하나 이상이니까. 그럼 여기 내가 가지고 있는 집합 A는 4의 배수가 최대 몇 개 있으니까? 3개. 3개 있잖아. 그러니까 4의 배수 1개 갖는 것도 가능하고 그러면서 4의 배수 2개 갖는 것도 돼요? 아니면 안 돼요? 4의 배수 2개 갖는 것도 되겠고 그럼 4의 배수 3개 갖는 것도 돼요? 아니면 안 돼요? 되지?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게 3가지야. 너무 많아.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혹시나 모르니까 반대를 그래서 찾아봤는데 웬걸 반대는 그럼 4의 배수가 있으면 돼? 아니면 없으면 돼? 없으면 돼. 그러니까 4의 배수가 0개. 이거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어차피 얘네들의 겹치는 건 없어요. 그치? 그럼 둘이 겹치는 건 무조건 없잖아. 4의 배수의 개수에서 차이를 줘버렸으니까.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면은 우리는 여기 있었던 친구에 대해서 나는 오히려 전체에서 반대 경우의 수를 빼면 우리가 원했던 나머지들 3개를 싹 다 더한 것이 나오겠네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우린 전체에서 반대. 다시 뭐야? 아하. 그럼 내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집합 A의 부분 집합의 개수였던 2의 5제곱개에서 이게 전체잖아. 그쵸?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부분 집합들 중에 누구 날려버리면 되냐면 반대의 경우의 수. 다시 4의 배수가 있는 거 아니면 없는 것? 없는 거. 그럼 여기서 4의 배수 다 빠지는 것들만 빼주면 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4의 배수 몇 개 아예 제외시키면서 가야 돼? 여기는 그러니까 3개 제외. 그럼 남은 거 몇 개 남아요? 원소 몇 개 남았어? 2개 남았으니까 그래서 2에 몇 제곱개가 되는 거니까 2제곱개를 전체에서 빼주면 답이 되겠지. 그래서 이거 계산해주면 되는 거니까요. 맞아요? 그래서 계산해주면 된다. 이런 아이디어. 됐어? 이게 4번에서 똑같은 아이디어라고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까지 잡아주면 되겠고 뒤로 넘어가서 3번. 그럼 같은 원리거든요. 지금부터는. 잘 봐. 셋이 같은 아이디어예요. 됐지? 그 같은 아이디어인데 표현이 좀 달라졌어요. 그래서 표현을 좀 다르게 준 거니까 거기 생각하시면서 보면 자 A랑 B 집합이 있대요. 자 조건제시법으로 줬네요. 그럼 조건제시법은 다 원소 나열법으로 표현해 주는 게 기본 아니면 기본이 아님? 기본. 그럼 얘 원소 나열법으로 표현하면 8의 약수지. 누구 1, 2, 4, 8. 에이 이거를 설마 모르진 않겠지. 그쵸? 자 너 대답 안 했으니까 이거 해봐. 그럼 얘는 뭐야? 24의 약수. 3, 4, 6, 8, 12, 우리 초딩 수업하는 것 같아요. 자, 1, 2, 3, 4, 6, 8, 12, 24. 내가 그래서 집합 안 좋아해.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 얘네들인데 우리가 지금부터 해석해야 되는 조건이 이거야. 봐봐. 그냥 진짜 보고 이해해봐. A랑 X랑 B가 있는데 이렇게 포크 찍었던 얘기는
어차피 우리가 원했던 건 집합 X야.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집합 X는 첫 번째 누구의 부분 집합이란 소린데, 그치? X가 B 쪽으로 포크 찍었다는 얘기는 X는 무조건 B의 원소들을 다 가지고 있든가 아니면 B의 원소들 중에 일부만을 가지고 있든가지. 그러니까 이걸 설명해 주게 되면서 나오게 되는 첫 번째 아이디어가, 아하, 그럼 X는 B의 부분 집합이 돼야 되기는 하겠는데 이거야. 근데 잘 보니까 그냥 단순하게 B의 부분 집합을 찾는 게 아니야. 왜? 얘도 포크를 맞았어. 누구한테 포크를 맞았기 때문에. A한테 포크를 맞았다는 얘기는 그럼 이 원소는 얘한테 다 들어간다는 얘기죠. 됐어요? 됐지? 그러니까 얘 원소들이 X가 저기 있는 A의 원소들을 안 가지고 있으면 부분집합 자체가 성립하니까 아니면 성립하지 않으니까. 성립하지 않으니까 결국 어떻게 되는 아이디어까지 잡아줘야 되냐면, 아, 이것 때문에 그래서 여기 이렇게 연결되는 2번이 그래서 A의 모든 원소들을 포함해야 돼? 아니면 포함하지 않아야 돼? 포함해야 돼. 여기까지 연결이 되는 거죠.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B의 부분 집합 중에서 A의 모든 원소를 포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A의 모든 원소들을 포함하게 되는 집합의 개수, 다시 부분 집합의 개수를 구하는 거니까. 맞아? 그럼 이걸 연결을 하게 되면 오케이. 그래서 난 B의 부분 집합이야. 그래서 나는 2의 18제곱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A의 원소들 1, 2, 4, 8을 여기선 무조건 가져야 되니까 안 가져야 되니까 X는 가져야 되지. 그럼 여기는 1, 2, 4, 8을 다 지워버려야 돼? 안 지워버려야 돼? 몇 개 지워야 돼? 그러니까 여기서.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4.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1, 2, 4, 8 지워버린 4개에 대한 부분 집합 이렇게 생각해도 되는 거예요. 됐어요? 그러니까 얘네 지워버리게 되면은 얘가 2의 4제곱개. 그래서 얘가 16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납득됐습니까? 같은 주제였어요. 뒤로 넘어가서. 그럼 4번으로 한 번만 더 연습을 해보면 적어도로 한 번 더 합시다. 어떻게 보니까 의도하진 않았는데 적어도 문제를 내가 2개 풀어주는 꼴이 돼요. 아주 좋죠? 됐죠? 여기까지는요? 뒤에 있는 거 5번부터는 아예 또 다른 주제예요. 참고로 나는 5번, 6번까지만 하고 끝낼 거예요, 오늘. 알겠죠? 5, 6번까지만 하고 끝낼 거예요. 시간이 이제 안 끝나겠다. 늦게 시작해가지고. 일찍 시작했으면 일찍 끝날 수 있었는데 아쉽게 됐네요. 자, 여기 보세요. 내가 시간 계산을 잘했어요. 내 자신 칭찬해요? 자, 여기 보겠습니다. 왜 다 뾰루퉁해지냐? 왜 다 뾰루퉁해지냐? 야, 칭찬을 해줘야지. 원망을 하면. 자, 집합 A가 있어요. 집합 A는 뭐 미만의 3의 배수들을 싹 다 모아놓은 거니까요. 20 미만의 3의 배수들을 싹 다 모으니까 성준이 얘기해봐라. 뭐냐? 원소가. 3, 6, 9, 15, 6개 있죠? 3, 6, 9, 12, 15, 18. 근데 나는 여기 부분 집합들 중에서 적어도 몇 개의 짝수를 가져라. 그치? 밑줄 적어도 한 개의 짝수를 가져라. 그럼 여기서 적어도에 또 설레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얘가 짝수가 몇 개 이상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아이디어로 다시 한 번 더 접근. 1개 이상. 그러니까 짝수가 1개 이상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가버리니까 그래서 우리가 2가지로 나누죠. 그래서 내가 원했던 상황과 그 다음에 반대 상황으로 나누어서 보게 되면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짝수가 몇 개야? 저기서 3개죠? 그러니까 원하는 상황이 짝수 몇 개 있거나 3개 있거나 아니면 짝수 몇 개 있거나 짝수 2개 있거나 아니면 짝수 몇 개 있는 것까진 가능하니까요. 짝수 1개까진 가능하니까 그럼 나는 여기 있는 요 3가지를 다 찾아줘야 되는데 찾고 싶어? 안 찾고 싶어? 찾고 싶어? 안 찾고 싶어? 저거 원하는 거 3개를 싹 다 찾고 싶어? 안 찾고 싶어? 별로죠? 그래서 반대를 생각한 거야.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반대는 짝수가 있다니까 아니면 없다니까? 짝수 없다. 그러니까 짝수는 0개가 들어와라. 그러면은 우리는 나왔네? 이거 찾을래? 저거 찾을래? 반대를 찾는 게 낫지. 어차피 얘네들이 엮이는 게 없으니까. 그러면 나는 여기는 반대에 집중을 하는 순간 우리가 원했던 걸 찾을 거고 그 우리가 원했던 것 자체는 그럼 전체 경우의 수에서 반대 경우의 수를 빼준 거랑 같은 거죠? 그러니까 전체에서 반대를 빼주면 되겠다. 납득됐지? 그러니까 전체에서 반대를 빼주면 전체 부분 집합의 개수 같이 얘기해보자. 2의 몇 제곱개에서요?
2의 6제곱계에서 반대 경우에서 2의 몇 제곱계 빼주면 돼요? 그치. 홀수만 있는 게 3제곱이니까 이거 빼주면 되겠지. 됐어요? 그럼 이거 날려버리면 정답.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럼 여기까지 이렇게 잡았을 때 지금부터 어떻게 하시면 되냐? 잘 봐. 일단 여기 내가 풀어준 대표 유형 3개 있어요. 그거 총 4문제인데 걔네 먼저 다 푸세요. 그리고 나서 2-1, 3-1, 4-1 이 순으로 해서 하나씩 연결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지금부터 5분 드릴 테니까 하나씩 해보세요. 준비, 시작. 풀어볼게요.
자, 여기까지 해줘야 되는 거. 지원이도 없어? 응. 자, 이제부터 여기를 볼 건데 잘 봐. 자, 선 넘은 학교들의 특징을 보여줄게. 진짜 선 넘은 학교들이 있어요. 작년에 해보니까 진짜 치사한 학교들이 있습니다. 여기 안 들어가는 학교들이 생길 거예요. 작년 기준으로 여기도 안 넣는 학교들이 있었어요. 딱 여기 바로 앞까지. 즉 여기까지 넣었던 학교들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작년과 올해의 차이점이라고 하면 작년에는 시험을 개빨리 받고 올해는 시험을 다 늦게 보죠. 그 차이인데 그래봤자 1, 2주? 그래봤자 1, 2주? 1, 2주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서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은 여기를 넣겠다라고 얘기하는 학교가 있을 수도 있고 안 넣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학교가 있을 수 있는데 작년에 보니까 여기까지는 다 넣었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청라든 신현이든 가정이든 어디가 됐든 간에 여기 있는 서해구 청라지역에 있는 모든 학교들은 다 이거를 넣기는 했었거든요. 작년에. 근데 올해는 니네 다 공립이잖아. 여기 사립 없잖아. 너도 공립이잖아. 쟤도 공립이고 너도 공립이고.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로테이션 한단 말이지. 그래서 까딱 잘못해가지고 송도 쪽에서 넘어오잖아요. 송도 쪽에서 넘어오면 송도 선생님들 중에 여기를 안 넣는 선생님들이 꼭 있어요. 그래서 송도 쪽에서 넘어오시는 분들 중에 안 넣는 선생님들이 계셔서 그래서 여기도 안 넣을 수 있어요. 그러면 기말고사가 많아지겠죠. 그건 니네가 이미 중간고사 때 당해보셨을 테니까 알 수 있는 사실인데 그나마 다행인 거는요. 이번에 니네가 중간고사 그래서 이렇게 중간고사 때 어떤 짓거리를 하나라고 봤는데 신영고가 완전히 트롤짓 한 거 빼면은 걔는 중간고사를 안 봐버렸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트롤짓 하는 거 말고는 시험 범위 측면에서는 저기도 있었다. 시험 범위 트롤. 근데 저긴 너무 늦게 봤어. 그러니까 늦게 봤으니까 그렇다 치는데 대부분의 학교들은 그래도 착하게 2차원세 최대 최소까지 봤죠. 그래서 2차원세 최대 최소까지 봤어가지고 아마 이번엔 그럼 집합에서 다 끊지 않을까라고 나는 개인적으로 예측을 합니다. 딱 절반 되는 정도에서 끊는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딱 절반 정도 되는 수준에서 끊고 있는 것 같고 시험 범위 자체가. 그래서 그 범위를 그대로 따라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 있는 합집합과 교집합에 대한 얘기들만 좀 할 건데 안 어려워요. 개념 자체가 안 어려우니까 잘 보시고 얘네들은요. 이게 이거구나 정도만 아세요. 뒤에 다음 시간에 배우게 되는 여집합과 차집합도 마찬가지입니다. 얘가 얘구나만 알고 있으면 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얘가 얘구나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되고 나머지들 특히 뭐 합집합과 교집합의 성질이라든가 여집합과 차집합의 성질이라고 주어져 있는 아이들에 대해서는 되게 간단한 얘기들만 할 거거든요. 그래서 꼭 알아야 되는 친구들만 좀 알고 걔네들이 왜 이렇게 성립되는지만 내가 증명을 해드릴 테니까 그것만 머릿속에 넣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거 말고는 필요 없어요. 됐지? 그래서 그거 말고는 필요 없습니다. 자, 일단 정의부터 갈게요. 정의는 뭐냐? 그냥 얘네들을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거니까 그냥 받아들이면 돼. 됐지?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합집합은 뭐냐? 밑줄. 그냥 두 집합 중에 한쪽에라도 속해 있는 애들을 싹 다 합친 게 합집합입니다. 그러니까 그림으로 여기 벤 다이어그램으로 따지면은 A한테도 있고 B한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한쪽에만 있으면 돼요. 됐죠? 둘 다 같이 있으면 땡큐고 그게 아니어도 상관은 없다. 그 집합이 합집합이고 그걸 우리가 기호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동그라미. 그걸 우리가 U자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U자 들어오면은 오케이 합집합과 하는 거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랬을 때 교집합이라는 건 뭐냐? 밑줄. 두 집합이 주어졌을 때 그 두 집합에 모두 다 속해 있는 원소들만 구성되어 있는 것. 즉 A도 갖고 있고 B도 같이 가지고 있는 여기 벤 다이어그램으로 따졌을 때 여기입니다. 딱 겹치는 부분.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때 여기 겹치는 부분을 우리가 교집합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밑줄은 여기다가 그어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얘네들의 표현은 U자의 반대입니다. 그래서 뭐야? 또는이 아닌 반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집합은 N자로 표현합니다. N자 동그라미. 그래서 이 기호 보면은 오케이 교집합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합집합과 교집합은 끝났어요. 이게 다고. 그러면은 서로소라는 애가 새로 생기는데 그럼 서로소는 생각해봐. 자 봅시다. 그냥 가볍게 얘기합시다. 자 니네 중1 때 하신 거예요. 이거 안 적어도 돼. 안 적어도 돼. 이거 중1 때 한 거야.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거는 안 적어도 돼. 니네 중1 때 서로소를 배우면서 네모랑 세모라는 요 두 개의 수가
얘네 두 개의 수가 서로소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어.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이거 분명히 얘기 한번 하거든? 그러면은 얘네가 서로소라는 얘기는, 그럼 이 두 개의 숫자로 판단했을 때, 둘의 뭐가 1인 애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둘이 서로소야. 그럼 둘의 약수를 파악하니 아니면 배수를 파악하니? 약수. 그때 얘네들의 공약수를 찾았을 때 그 공약수가 누구밖에 없는 걸 얘기하죠? 예,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여기서 니네가 얘기하는 그 서로소는 공약수가 1이다야. 그럼 생각해봐. 그럼 공약수라는 거는 얘랑 얘한테 겹치고 있는 약수를 얘기하는 거야? 배수를 얘기하는 거야? 약수야. 다시 뭐야? 얘한테도 있고 쟤한테도 있는 공통적인 원소가. 이걸 집합으로 해석하면 공통적인 원소가 1인 거지. 맞아요? 그러니까 겹치는 게 사실은 있다는 거야? 아니면 없다라는 거야? 없는 거야. 1이라는 건 무조건 다 겹치니까.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실제로 없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얘네 공약수가 1이라는 얘기는 이제는 좀 이렇게 연결을 좀 지어보면은 얘는 그냥 겹치는 약수가 없다는 거예요. 1이 겹치는 약수인데 1은 다 가져. 그러니까 얘가 안 가질 수가 없는 거야.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1을 제외한, 그래서 우린 여기서 1을 제외한 겹치는 약수가 없다. 여기까지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1을 제외한 겹치는 약수가 아예 없는 게 서로소 관계잖아. 그럼 걔를 집합으로 끌고 오면 어차피 공약수는 겹치는 거거든.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겹치는 걸 얘기하는 게 공약수니까. 그럼 그걸 집합해서 우리가 연결 지어보자. 이렇게 되는 거야. 납득됩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은 겹치는 걸 얘기해 주는 게 교집합이니 합집합이니? 겹치는 걸 얘기해 주는 게 교집합이지. 그러면은 서로소라는 건 교집합이 있다는 걸까? 아니면 교집합이 없다라는 걸까? 서로소는? 교집합이 없다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 겹치는 원소가 전혀 없는 상태. 그래서 교집합이 공집합이 되는 관계다. 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다시 그림으로 따지면 이거예요. 그러니까 A라는 집합도 있고 B라는 집합도 이렇게 주어져 있으면서 얘네들이 전체 집합이 이렇게 돼 있는 관계. 이게 서로소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 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납득되니? 여기까지는?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잡아주는 게 지금 여기 기본적인 아이디어고요. 그럼 여기 있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그러면은 문제에다가 좀 적용을 좀 해보면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밑에 얘에다가 좀 적용을 좀 해보면 얘네 셋의 교집합들을 한번 좀 찾아보고 합집합도 좀 찾아봅시다. 그래서 여기 있는 A랑 B의 합집합부터 찾는 거예요. 그럼 A랑 B의 합집합은요. 겹치는 게 있어야 됩니까? 아니면 없어야 됩니까? 합집합이라는 건 다시 한 번 더 개념을 잡아보게 되면 겹치는 거 찾는 거야? 아니면 둘 중에 한쪽이라도 있는 거 찾는 거야? 한쪽이라도 있는 거 찾는 거야. 그럼 A 합집합 B는 A 또는 B야. 그러니까 A한테 있건 B한테 있건 다 있는 거.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은 A의 원소를 2, 4, 6, 8 쓰고 B의 원소도 쓰는데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때 여기 있는 B의 원소에서 A랑 겹치는 게 생겼죠. 그럼 걔는 2번 쓴다야? 한 번 쓴다야? 겹치는 건? 한 번 쓴다. 그래서 2, 4, 8이 겹치면 한 번만 쓴다. 그래서 여기가 1까지만 들어오면 되겠고. 그럼 교집합은요? 둘 다 가지고 있는 거 아니면 둘 중에 하나만 가지고 있는 거? 둘 다. 그러니까 A랑 B 둘 다 같이 가지고 있는 거 찾으면 되죠. 누구야? 2, 4밖에 없지. 야, 이씨. 여기 8이고 저희가 10이면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야. 나 진짜. 왜 아무도 대답을 안 해? 이거 10이면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야. 니네는 내가 날아가길 바라는 거지. 나 진짜. 그래서 여기는 A랑 B의 교집합을 찾으면, 야, 숨은 그림 찾기도 못하는 인간이 됐잖아요. 자, 그럼 여기 A랑 B의 교집합을 찾아버리게 되면 겹치는 게 2, 4밖에 없으니까 2, 3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럼 마지막 세 번째 A랑 C의 교집합 찾을 거예요. 그럼 A랑 C랑 겹치는 거 찾는 거죠?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A랑 C랑 겹치는 거 찾을게요. 있니? A랑 C의 교집합이? 없네요. 그럼 이게 바로 무슨 집합이 된다라는 걸 얘기해 주시면서 이거 공집합이고 그러니까 이 A랑 C를 무슨 관계라고 얘기한다까지 확장하자고 얘가 무슨 관계임을 얘기한다? 그치. 여기 있는 얘가 서로소야. 여기까지 연결하시면 돼요. 이런 관계야. 납득됐죠?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찾아주시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합집합과 교집합의 성질을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데 이거 아마 부분집합 쪽에서 많이 쓸 거예요. 이건 뒤에 가서 얘기를 할게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부분집합 쪽에서 많이 쓸 거야. 그래서 부분집합 관계 얘기해 줄 때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지? 됐지? 자, 5번 넘어갈게요. 자, 이딴 문제 시험 문제 안 나올 것 같죠? 이거 나올 것 같아? 안 나올 것 같아, 이거? 1페이지에 나올 것 같아요? 니네 예측 다 틀렸어요. 나오긴 해요. 이쪽에. 왜 그러냐면 헷갈리기 딱 좋거든요. 어디 한번 걸려봐 이런 식으로 많이 내요. 근데 여기에서 얘네만 내진 않고 여기 우리 다음 시간에 배우게 되는 교집합, 여집합이랑 차집합을 섞어서 내는 게 일반적이에요. 됐지? 그래서 여집합, 차집합까지 섞어서 생각해서 봐주시게 되면 여기 이렇게 세 가지가 주어진 거에 대해서 우리가 A 찾을 거잖아. 근데 이거 식으로 보려고 하니까 식으로 바로 보여? 아니면 식으로 보기 좀 애매해? 애매하지. 그럼 우리 집합을 표현하는 세 가지 방법 중에 식으로 표현하는 게 두 가지가 있었고 그림으로 표현하는 게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럼 얘는 그림으로 표현해줘도 되니까 아니면 안 되니까? 그림으로 표현해주는 게 훨씬 더 나아.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 문제를 풀 때는 정리, 얘네들은 뭐 좀 이용하셨으면 좋겠냐면 저거나 얘네들은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하겠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냐면 이거 그리겠다는 얘기예요. 직접 그려봐. 그럼 좀 눈에 보여요. 됐습니까? 여기까지 됐니? 네. 그러면 어차피 나한테 준 게 A랑 B밖에 없고 겹치는 게 있었어. 그럼 뭐해? 그럼 A도 그리고 B도 그리는데 겹치는 게 있게 그리면 돼. 됐어? 그리고 나서 여기 겹치는 원소부터 하나하나 좀 채워봐. 그럼 여기가 누구 들어온대요? 겹치는 원소가 누구 있대? 7과 16이 있다니까 그럼 여기가 7과 16인 거야.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B도 채워지는 거예요. 그럼 B는 여기 전체야. 그럼 다시 7과 16을 제외한 나머지가 단독 B예요.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7과 16을 제외한 7과 16을 빼고 남은 애를 여기다 써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몇몇 써주기만 하면 되겠고요. 1, 13 이렇게 쓰는 이유는 알지? 왜? 벤 다이어그램에 들어가는 원소들은 겹치게 쓸 수가 있어 아니면 없어? 없으니까 절대 겹치게 못 쓰니까 원소 나열법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이미 여기에 들어가면서 포함된다라고 드러난 친구들을 여기까지 쓰진 않는다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됐지? 그래서 여기까지 됐으면 합집합 요거네요.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합집합은요 B에 들어가 있었던 친구 1과 7과 13과 16 빼고 남은 3개가 여기 들어가면 되겠네요.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여기 자리에 들어오는 건 누구라서요? 40, 19 이렇게 3개 들어오니까 그럼 이렇게 잡아줬을 때 그럼 집합 A를 읽는 거죠. 그럼 집합 A는 요 3개 아니면 여기 있는 얘 겹치는 교집합까지 포함해서 5개? 5개. 여기까지 얘기해주는 게 A니까.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나는 여기의 원소들을 읽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A는 몇이 되는 거냐면은요. 그래서 나는 4, 10, 19, 7, 16까지가 답이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까지 찾아주시기만 하면 돼요. 어려운 거 아니죠? 자, 해봐. 얘하고 끝낼게요. 해봐. 준비. 시작. 3분 드릴게요. 얘하고 밑에 것도 해보세요.